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다양한 전쟁 영화 중 어떠한 영화를 모았는가에 대한 영화 일람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로 어떤 기준을 잡고 영화를 분류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류로 인해 일본 전쟁 영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죠. 내전인 전국시대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2차 대전 등등 이를 바탕으로 영화로도 많이 쓰일 것이라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영화들을 찾아본 결과 이렇게 2차 대전 영화들이 압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점과 종전 직후인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일본 2차 대전 영화의 주요 레퍼토리는 반전 평화, 체제 비판, 비극에 머물러 있었으며 대전기를 배경으로 한 오락 영화도 몇 작품 발표되긴 했으나 주요 중심축은 2차 대전과 반전이 키워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본 전쟁 영화 중 2차 대전에 집중해서 이 작품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장르보다는 그 서사의 속성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상, 기억, 후유증이란 테마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허상은 이미지, 기억은 재현, 후유증은 원폭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테마는 각각 다른 주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류를 보면서 대표적인 영화를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허상이란 건 즉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전쟁의 이미지가 어떻게 선택되어 사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강렬한 전쟁의 이미지, 특공, 천황, 국가 등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중에 국가나 체제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영화가 있다고 볼게요. 이게 스탠스가 정반대라 얼핏 보면 달라 보일 수 있는 분류지만 실제로 이 둘은 체제라는 같은 축을 중심에 넣고 담론하듯이 전개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이런 영화들은 전쟁 당시 상황을 재현하거나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쟁 속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영웅, 고귀한 희생, 전우회 등이 이러한 분류에 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소재를 따로따로 분류해버리면 더 깊게 분류를 했을 때 난잡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특공과 영웅이라는 두 분류를 지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특공은 집단에서 시작해서 개인으로 수렴하는 이야기이고 영웅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집단으로 수렴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류에 속하는 영화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영혼의 제로가 있습니다. 이제 카미카제를 다루는 영화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영화이고요. 마찬가지로 바람이 분다와 야마토 전함이라는 단일 이미지를 사용한 남자들의 야마토가 있겠습니다. 체제 비판적인 요소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메시지는 야마토, 제로센 같은 단일 유기차라는 개념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억입니다. 기억이란 즉 재현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어떤 비극, 슬픈 기억 이런 것뿐 아니라 그 당시 공간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화들은 누군가의 수기이거나 다큐멘터리 또는 기록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억과 재현의 영화들은 필연적으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지브리에서 제작한 반딧불의 묘는 전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특정한 시간을 가리거나 특정한 시각을 가리지 않고 오롯이 전쟁에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 온정적인 시선이 관조할 뿐입니다. 이런 휴머니적 관점에서는 민간인이 됐던 군인이 됐던 전쟁이란 어떤 커다란 소용돌이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슴 아픈 기억들은 집단과 개인의 차원에서 모두 탈정치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또는 슬픈 영화가 됩니다. 좀 전에 언급한 반딧불의묘와 인간의 조건이 이런 조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정반대 영역에서 중립적 시선을 지킨다는 점과
전쟁에 대해 아무런 시각을 가지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역시 같은 스탠스라 판단하여 같은 분류로 포함하였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즉 원폭 영화는 일본 영화사에서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할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화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프로파간다나 아픈 기억을 넘어서 현대 일본의 근본 전신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폭이란 것도 전쟁의 부분적 이미지나 특정 시공간에 제한할 수 있으나 명확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원폭 영화의 중심에는 공포라는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전쟁 공포증, 나아가 평화주의에는 단순히 전쟁에 부수되는 여러 피해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버섯구름이라는 요소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분류에서는 원폭의 전후를 그린 영화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재난 영화의 문법에 가깝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전이라든가 휴머니즘이라는 논조로 원폭을 다루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커다란 참사를 맞닥뜨리는 혹은 극복하는 스토리로 어쩌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영상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루는 대상이 민감한 부분인 만큼 다른 분류보다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거나 혹은 조심스럽게 은폐하기도 합니다. 원폭은 그만큼 민감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분류에 속하는 대표적 작품은 맨발의 갱과 이 세상의 한 구석이 있습니다. 두 작품은 사뭇 다른 논조로 원폭을 그리며 시대열도 다릅니다. 하지만 맨발의 갱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가 시작 시점이고 이 세상의 한 구석에는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맨발의 갱이 호전적인 시대를 분위기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다면 이 세상의 한 구석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같은 원폭 영화지만 다른 논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을 비교하며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본의 전쟁 영화를 영화의 속성에 맞추어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허상, 시공간의 제한과 운정적 논조가 중요시되는 기억, 지난 영화의 입장에서 참사와 극복을 그려내는 후유증. 단순히 일본의 전쟁 영화라 해서 이 영화가 우익적인가, 우익적이지 않은가, 우계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에서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영화를 보신다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